자, 2026년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거대한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시장을 아주 꽉 조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또 힘껏 밀어주려고 하거든요.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대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꼭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한손으로는 투기를 막겠다면서 거래 투명성을 엄청나게 강화하고요. 또 다른 한손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힘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의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 즉 규제와 완화를 각각 뜯어보고요. 이 변화가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과연 성공적인 균형 잡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책의 첫 번째 얼굴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강력한 규제입니다. 정부가 말 그대로 돋보기도 아니고 거의 현매경을 들고 모든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집 샀어요 하고 신고만 하는 걸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계약서 사본 내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계약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그 내역까지 전부 증빙을 해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전거래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가격을 막 띄우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아예 뿌리 뽑겠다. 바로 이겁니다. 정부의 현미경이 우리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에 쓴 돈의 출처, 그 경로를 낱낱이 다 밝혀야 하는 거죠. 단순히 주택담보대출 얼마 받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신용대출, 가지고 있던 주식 판돈, 심지어 부모님께 빌린 돈 내역까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반응이죠. 주식 판돈까지 증빙해야 한다니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자금 흐름이 얼마나 투명해져야 하는지를 정말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금융권의 문턱도 더 높아집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쌓아둬야 하는 돈, 이걸 위험가중치라고 하는데 이게 15%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 하나 내주는 게 전보다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정부가 한쪽에서 이렇게 문을 꽉 조이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공급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건설에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파격적인 자금 지원입니다. 사업조합이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돈 문제 때문에 좀처럼 진행이 안 됐던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게 대규모 재개발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의 문턱도 낮췄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사업지 주변에 공원이나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기부하면 그 대가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연장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풀어주기 정책입니다. 시장이 갑자기 꽁꽁 얼어붙는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 같은 거죠. 특히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침체된 지방 미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한쪽에선 밀고 다른 쪽에선 당기는데 도대체 내 지갑 사정과 내 집 마련 계획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럼 이 정책들이 각각 누구에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이나 세입자분들은 월세 지원 같은 직접적인 혜택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1주택자나 다주택 투자자분들은 세금 부담 완화라는 당근을 받지만 동시에 모든 거래를 정밀조사받아야 하는 채찍도 함께 받게 되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을 쥐게 되는 셈이죠. 자, 이건 개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잠깐 하고 말 줄 알았던 청년 월세 지원이 이제는 아예 영구적인 제도가 됐고요.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대출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조이기와 풀어주기라는 두 가지 힘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
과연 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들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략을 투트랙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길로 가는 거죠. 투기 수요라는 과열된 불은 끄고 신규 공급이라는 차가운 아궁이에는 다시 불을 지피는 그야말로 외줄타기 같은 아주 섬세한 균형 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줄다리기에서 한쪽의 힘이 다른 쪽을 완전히 압도하게 될까요? 아니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말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